안녕하세요. 최이사입니다. 1분 1초가 아까우니까 또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세 번째가 되네요. 이제 수정음향 대표가 드리는 꿀팁, 종합 안내, 그 다음에 스피커 관련,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납땜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정보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연주인분들, 특히 제가 칭찬부터 하나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89년 이제 88 올림픽 끝나고 부터 아마 이제 독일, 미국, 일본, 세계적으로 이제 중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나라들의 악기쇼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런 악기쇼에 참관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때까지도 저도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국내에서 전문 연주인분들, 전문 연주인분들 아니시더라도 이렇게 연주인들의 어떤 공연이라든가 이렇게 참석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악기 쇼에 가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도 이제 이렇게 많이 즐기고 또 좋은 경험도 하고, 근데 그때 이제 느낀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냥 한마디로 한국 분들이 재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악기, 이펙터, 기타, 앰프, 여러 가지 이렇게 장비들 면에서 너무 열악하신데도 그 장비 제대로 갖추고 좋은 장비 있고 그러신 큰 친구들보다 연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지금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런 좋은 인상 아마 기억하면서 살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처음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게 어떤 연주인들을 위해서 제가 그래도 좀 기술적인 정보를 드리고 물론 물건도 팔고 먹고 살고 그러기 위해서 수정음향도 설립했었지만 그런 이제 좋은 점들이 또 제가 어떤 제 인생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사실 또 이쪽을 이제 떠나지 못하고 지금도 요즘은 이제 많이 좀 못하고 있는데 몇 년 전까지는 아주 활발히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 앞으로도 무덤에 들어가는 날까지 제가 갖고 있는 정보를 물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파는 것도 신경 쓰고 또 제가 물건을 지금 제조업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원하는 커스텀 케이블이라든가 또 루프 박스라든가 훗스위치라든가 원하는 게 있으시면 임피던스 박스라든가 진공관이라든가 그냥 믿고 연락을 주시면은 또 최저 가격에 이렇게 진공관 에이징하고 그다음에 선별하고 동영상 찍어서 사운드 테스트까지 다 해서 다른 장비도 마찬가지고요. 케이블도 훗스위치든 제작해서 다 작동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주의사항까지도 어떻게 활용하시라고까지도 다 제대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여튼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연주인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이제 많은 제대로 된 장비, 기타, 뭐 이펙터 이런 거를 구매하실 수 없으신 걸로 알지만 있는 것만도 제대로 잘 활용하시게 되면은 나름대로 또 좋은 연주, 훌륭한 연주 가능하시고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예. 뭐 그럴 리는 절대 없겠지만 장비 탓 하시지 말고 갖고 계신 보유하신 그 디바이스 장비들, 케이블들 100% 잘 활용하신다는 생각으로 잘 모르시면 영어 짜증나면은 최 이사한테 부탁하면 최 이사가 잘 알아서 이렇게 설명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이 뭔지를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납땜 관련해서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제가 이 카메라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는데 앉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서 납땜하긴 좀 저거 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저는 그냥 바로바로 그때그때 현장에서 적용하는 스타일이고 공구 탓, 뭐 탓 가리지 않거든요. 요 스피커 보는 대로 다 그림이 나와주고 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스피커 우선 주의사항 하나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단자 있고 그러잖아요. 이쪽에는 단자를 끼우거나 뭐 납땜을 해서 쓰셔도 되는데 많은 분들이 주의사항이 신경 안 쓰고 이쪽 있죠, 여기요. 이 부분은 납땜하시면 안 돼요. 안에서 보이스 코일이 특별한 경우 말고는요. 보이스 코일이 나와서 이 부분에 연결이 납땜된 부분이잖아요. 여기는 괜찮은데. 근데 잘 모르시니까 그러셨겠지만 굳이 여기를 떼우고 하다 보면 보이스 코일이 뒤로 좀 물러난다거나 아니면은 또 빠진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절대 납땜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이제 전문 고장 수리를 한다거나 그러실 경우는 저한테 좀 기술적인 도움을 받아서 보이스 코일이 너무 헐거워서 작동 시에 다른 데 부딪힌다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품질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는 제가 어떻게 교정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치워 놓겠습니다. 여기 또 다른 이제 스피커 단자가 하나 있는데 우선 제가 보여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 납땜을 지금 하기 전에 주의사항이 이 부분이 납땜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뭐 오염돼 있거나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그러면 세척을 깨끗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이는 볼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샌드페이퍼로 해서 납땜될 부분을 잘 납땜되도록 활성화되도록 잘 되도록 좀 작업을 사전에 하신다든지 이런 거가 필요하신 거고요. 자, 우선은 간단하게 뭐 처음 보시는 분들 스테인레스나 또 알루미늄은 스테인레스나 알루미늄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또 용접할 수 있는 게 다로 있지만 일반 납으로 스테인레스나 이렇게 알루미늄은 납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인두도 이제 세라믹 인두도 있고 뭐 일반적인 히터도 있고 이제 다양하거든요. 온도 뭐 20와트, 30와트, 90와트, 150와트 그 용도가 있어요. 이제 정확하게 어느 경우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은 이제 겨울이잖아요. 그럼 평상시에 잘 되다가도 주위 온도에 영향도 받고 팬을 틀었느냐 안 틀었느냐.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그런 이 상식적인 부분
우리가 이해했을 때 저는 이제 그걸 준비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충분한 준비가 된 후에 납땜을 들어가야 되는데 무조건 납땜을 들어가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한 가지만 우선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버려도 상관없으니까 보시기 편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납땜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눈으로 봐도 화면상에선 모르겠는데 이렇게 오염되어 있고 이물질이 껴 있거든요. 뭐 없으면은 커터칼로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우선 싹 납땜이 잘 되도록 좀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물론 앞뒤를 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자 이렇게 필요하면 또 뭐 세척제로 닦으시면 더 좋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이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이 90도 90와트 온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다가 이제 면으로 된 천을 놓고 이게 인두팁이라고 그러거든요. 뾰족한 부분을. 그래서 인두팁이 아주 여기 뭐 이렇게 오염물질 닦아냈듯이 인두팁이 깨끗하도록 항상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 납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다가 납을 대서 여기 갖다가 이렇게 납을 붙이려고 그러는데 절대 안 붙어요. 자, 그 첫 번째 요령, 인내심을 좀 갖고 하셔야 돼요.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레스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는 이제 납땜이 잘 되는 스피커 단자니까 여기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서 충분히 납이 잘 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납을 대서 활성화를 시키는 거지 여기 납을 댔다가 이 납된 부분을 여기다가 연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납땜이 잘 되도록 이렇게 닦고 활성화 시킨다는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여기를 페퍼로 깨끗하게 세척을 해놨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납땜될 부분에 먼저 인두를 대세요. 이게 이제 나중에 요령이 생기시면 되고 처음에는 배선도 태워 먹을 수도 있고 이 자체를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감각이라고 그러는데 이 감각을 직접 해보시기 전에는 말로 설명은 불가능하거든요. 어쨌든 핵심은 이 납땜될 부분을 깨끗하게 세척을 하거나 닦아내고서 이 인두도 활성화를 위해서 팁을 깨끗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납을 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펜홀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상관없고요. 그리고 여기 충분히 이거는 몇 번 해보시면 되거든요. 충분히 납이 녹을 거라는 시간 1분이면 1분 처음에 하실 때는 그 인내심 조금 갖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직접 대시는 것도 괜찮지만 근처에 대보세요. 그 근처에 이렇게. 그럼 녹아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렇게 밀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납을 먼저 띄고 끝까지 보시면서 인두를 이렇게 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가 적절하지 않으면 여기 납에서 꼬리처럼 올라오거든요. 뭐 이렇게 도토리 뭐 이렇게 쓰실 때 이렇게 이 빗방울 탁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꼬리가 달라붙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 납땜 한번 된 부분은 이 안에 이제 프록스가 들어가 있어서 이 납땜이 용이하게 잘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오래되면은 부식되거나 이 안에서 또 진동에 의해서 납땜 자체가 모양은 납땜이 돼 있는데 안에서 접촉이 안 되거나 깨지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크랙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이제 솔다 펌프 새로 납땜을 해야 되는 경우부터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새로 또 여기에다가 납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 납을 빨아낼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납을 충분히 녹여서 이렇게 완전히 제거를 하신 후에 처음에 새 거일 때 납땜하는 것처럼 다시 하셔야 돼요. 여기 이미 붙어있던 납땜들을 제거하지 않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어차피 손 대서 새로 하실 거니까 완전히 제거하시고 새로 하시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좀 선 좀 이제 몇 가닥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배선을 보시게 되면은 가는 것도 있고요. 여기 이제 굵은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 이거 보시면은 무산소동 이런 말씀 들으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냥 편하게 썩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소재 자체가 이거는 아무리 납땜을 잘 하신다 하시더라도 안 될 요인을 갖고 원인을 갖고 있어서 이런 거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에 반해서 한번 다른 거 볼까요? 그래서 그런 준비가 잘 돼 있으시면은 아주 좋거든요. 자, 이것도 어떠세요? 자세히 보시면은 좀 영상을 스톱시키고 보시면은 안에 동선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가 있는가 하면은 공기랑 접촉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 시커멓게 좀 변동되고 그러는 게 있죠. 그러니까 소재가 비싸다고 좋은 거를 좋다 나쁘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소재 자체도, 자, 이거 같은 거 보시면은 잘 보여줬으면 좋은데 아주 깨끗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반짝반짝 빛나고. 그래서 이 선은 이게 이제 좋은 습관이라는 건데 특히 배선을 떼우거나 그럴 때는 스트리퍼 등을 이용하셔서 한 가닥도 놓치시지 말고 이렇게 탈피한 다음에 꼭 꼬세요. 저 대머리인데 한 가닥도 놓치지 말고 이 꼬는 이유는 이 납땜이 만에 하나 잘못됐다 하더라도 꼬여 있으니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옆에 슈트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꼬우는 습관을 들이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여기다가 납을 올린다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이럴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이제 평생 해서 이렇게 한 손으로 납도 잡고 배선도 잡고 그러는데 필요하시면 이제 클립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리고 지금도 여기 납을 묻혀서 가는 게 아니고 요 리드에다가 충분히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세요. 여기 열이 충분히 전달됐을 때 그 근처에 이렇게 되시면은 녹잖아요. 그죠? 그래서 끝까지 지켜보세요. 이게 흘러 들어가는 거를. 그러면서 이렇게 요령이 생기면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우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을 끝까지 계속 납을 올린다고 인두를 대고 계시면은 이 이제 PVC 뭐 종류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 내열선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선이 특히 실드선, 패치 케이블, 기타 케이블, 마이크로폰 케이블 등은 여기 열이 이렇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눈에 봤을 때는 괜찮지만 이게 상당히 뜨겁거든요. 그러면 끝나고 난 후도 계속 열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안에서 쇼트가 돼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걸 끝까지 납을 올리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배선에 납이 올라간 상태에서 준비가 된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 스피커 선에도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인도 잘 닦은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납을 갖다 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온도가 가해졌고, 납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연습 과정은. 충분히 납이 녹는지를 이렇게 몇 번씩 보시는 거예요. 너무 오래 대고 계셔도 안 되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거 하고, 여기 단자 쪽에 스피커 단자에도 다 준비되어 있고 배선에도 준비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갖다 대시면 순간적으로 이게 차갑기 때문에 전체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냉댐이라는 거예요. 이때 끝까지 그냥 뛰시지 말고 충분히 끝까지 지켜보세요. 저게 양쪽에 배선하고 이 스피커 단자 쪽 납이 충분히 잘 뒤엉켜서 녹고 있는지를 끝까지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움직이시지 말고 조금 기다리세요. 이게 충분히 이제 식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납이 반짝반짝하고 이게 납이 많이 올라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런 준비 과정이 꼭 필요하신 거예요. 이 준비 과정을 그냥 무시하게 되면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이것들은 다들 알고 계신데 이렇게 당겨보세요. 그리고 당기는 정도도 처음에 하실 때는 그냥 대략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가 냉정하게 살살 당기시지 말고요. 제대로 세게 진짜로 잘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아주 확실하게 강한 힘을 주어서 이렇게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이런 요령이 많이 생기시면은 충분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소재가 녹거나 그러면 이제 그럴 때 팁을 드리면은 여기에 그 수축 튜브를 끼워서 사용하시거나 절연 튜브를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납땜이 스테인리스인지 뭐 알루미늄인지 납땜이 잘 될 수 있는 소재인지 또 여기 이물질이 껴있는지 안 껴져 있는지 이미 납땜했던 부분을 새로 하려고 그러면 그 납을 완전히 제거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하셔야 된다는 거. 배선도 종류에 따라서 무산소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품질이 다양하니까 굵은 배선, 가는 배선, 또 이 품질 자체가 썩은 것도 있고 있으니까 다양하게 합당한지 납땜에 적당한지 용량은 맞는지를 사전에 꼭 좀 조사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기타 볼륨 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23분이라서 기타 볼륨 한번 제가 그 주의사항 하나 알려드리고 다음에 바로 들어갈게요. 기타 볼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항상 단자가 위로 왔을 때 맨 오른쪽이 1번, 2번, 3번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경우든지 오른쪽으로 다 돌렸을 때가 최대고요. 왼쪽으로 다 내렸을 때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렸을 때 여기 1번, 2번이 쇼트가 되고요. 올렸을 때 여기 3번, 2번이 쇼트가 되는 거고. 제가 주의사항 시간이 다 돼서 하나 드린다는 거는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이 자체에 이 이물질이 꼈거나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잘 샌드페퍼로 이렇게 사전 작업을 하시라는 말씀부터 드리는 거고. 그리고 기타 볼륨 그 10,000명이 맞고 집단지성이 오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는 거예요. 제 말씀 믿으셔야 되는데 거의 모든 영상에 보면 이 볼륨 단자를 접지를 시키려고 이거를 이렇게 당겨서 여기다 갖다 대시는데 저는 반대예요.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를 당기시다 보면 여기 이제 제가 제대로 된 용어인지 모르지만 아이레트라고 그래서
볼륨 단자하고 이 안에 카본 부분하고 연결이 되도록 이걸 찝는 거거든요. 프레스로. 근데 이거를 당겨서 여기 접지를 시키면은 편리하다는 생각만 하시는데, 그러시면은 이 부분이 움직일 수가 있고 나중에도 이거 좋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자 자체는 움직이지 마세요. 웬만하면은. 그리고 여기 홀에다가 선을 누워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저거를 꼭 접지를 시키셔야 된다고 하시면은 이런 방법을 권해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1번을 접지를 시키시고 싶으시면은 뭐 어느 쪽에서 끼우셔든 상관은 없으세요. 이렇게 끼우셔서 여기를 롱노즈 등으로 이렇게 한번 감으시거나 아니면 반 바퀴 정도라도 하시고서요. 이거를 납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바로 여기다 납을 갖다 대질 않아요. 자, 보세요. 활성화를. 이렇게 인두를 충분히 대서 인내심 갖고 기다리시면서 그 근처에 되게 되면 납이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거 끝까지. 납 띄고 인두 띄시고 이제 고정을 시키시면 좋고, 이럴 때 움직이지 마시고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커터로 이 부분을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접촉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탈피한 선을 그대로 연결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주 여러 가지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다가 이제 같이 납땜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선은 그 부분까지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선을 꼭 한 가닥도 버리지 말고 꽃이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에 하나 이게 한 가닥이라도 다른 데 붙으면은 슈트가 되거나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충분히 꼰 다음에 준비 다 됐으면은 지금도 인두 좀 이렇게 활성화 좀 시키시고 여기다 이렇게 대시는 거예요. 아직 납을 대실 단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볼륨 면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시간도 더 많이 걸리죠. 그리고 진짜로 한번 대보세요.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볼륨 커버 부분하고 이때 인내심 꼭 필요합니다. 이거 끝까지 보셔야 돼요. 절대로 여기서 모양이 납이 붙었다고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예. 끝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납 띄고 천천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반짝반짝 해야 되고요. 예. 그랬을 때 이 배선하고 볼륨 커버 부분하고 납하고 완전히 혼연일체가 돼서 제대로 용접, 제대로 납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기타 와이어링 하시다 보면은 이거를 한 군데 자꾸 모으시려고 그러니까 인두가 열이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이 볼륨 커버 부분에서 여기 하나 하고 요 옆에 하고 접지를 납땜을 2번 하고 3번 하고 한다고 해서 그건 요령이니까 절대 다른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이 납땜 부분은 조금 더 좀 보완을 해야 되니까 제가 여기 카메라 이제
데이터 메모리 용량이 부족해서 다음 영상에서 소재가 잘 납땜이 안 되는 부분 다시 한번 납땜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